Emerson football club has installed this week. David Moyes is back. A new revolution is Away beginning here at Goodison to the Park. Gladys Street For Festival. Everton's new team manager, Mr. David Moyes.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과 그리고 에버튼의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아쉬움을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에버튼의 한번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후방에서의 낭비. 무슨 내용이냐면은 에버튼이 일단 측면 공격이 주 공격 루트인 팀인데요. 측면 공격이 주 공격 루트라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닌데, 근데 결국에 이 측면 공격을 위협적으로 쓰려면은 후방에서부터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수적 위를 만들어가면서 풀어나가야 하거든요. 그건 뭐 측면 공격이든 간에 뭐 다른 공격 패턴이든 간에 그거는 다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수비하는 상대에게 지속해서 이지선다를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패스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수비하는 상대 앞이 아닌 옆이나 뒤에 위치하면서 수비하는 상대로 하여금 이제 교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굴 막아야 되지? 이 선수가 갑자기 왜 여기서 나오지? 위치 교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에버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에게 1대1로 앞쪽에 잡혀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래서 토트넘은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선수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죠. 패스를 어거지로 사이로 준다 해도 옆에 내주거나 뒤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3자 패스가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후방에 엄청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거든요. 계속 뒤로 밀어나고 뒤에서 받고 계속 밀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 수적 위를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에버튼이 보여준 이 수적 위는 거의 낭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굳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후방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에버튼이 보여준 수적 위는 낭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중앙 사이의 공간이나 측면에 볼이 투입돼도 돌아섰을 때 전방의 공격 숫자가 부족해져요. 이제 여기서 에버튼의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측면에서의 고립. 측면에 볼이 투입돼도 전방의 공격 숫자, 패스 선택지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볼을 소유하며 템포를 죽이거나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템포를 죽인과 동시에 상대 수비 라인이 내려앉기 때문에 공격 시에 공간이 없어지고 결국 득점률이 떨어지는 크로스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주는 장면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은대가 측면에서 골을 받았는데 전방에 공격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볼을 잡고 볼을 소유하면서 템포를 잡거든요. 템포를 죽이게 되면서 토트넘 수비 보시면 다 내려와 있죠. 공격 숫자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템포를 죽인과 동시에 상대 수비 라인이 내려앉기 때문에 공격 시에 공간도 없어지고 득점률이 떨어지는 크로스밖에 루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답한 크로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투도 박스 내에서 위협적인 장면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팀들도 에버튼의 양쪽 측면 자원인 그릴리시와 은디아의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더블팀이 들어옵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지금 은디아가 볼을 잡으니까 시몬스랑 스펜스가 바로 두 명이서 붙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블팀이 들어오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중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또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에버튼의 부족한 공격 성향. 요거 첫 번째 문제였던 후방에서의 낭비와도 묶어볼 수 있는 문제점인데, 일단 팀의 성향이 너무 안전지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이고 보수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격 시에는 상황에 맞게 전진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후방에서 일단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비콜렌코가 좌측에는 글리시에게 볼을 넘겨줍니다. 그럼 볼을 넘겨주면은 글리시가 내줄 곳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패스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방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사이 공간, 지금 풀백, 포로, 팔리냐, 무하니, 존슨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사각형 공간 가운데 텅텅 비어있는데 아무도 위치하지 않습니다. 되게 지금 완전 지향적이에요. 지금 가너도 후방에 있고 미콜렌코도 후방에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어차피 측면 그릴리시 줄 거면 그런 패턴이 이미 잡혀 있다면은 주기 전에, 아니면 줄려 할 때 이미 가너가 이 위치에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공격성이 되게 낮아요. 부족합니다. 결국엔 글리시가 볼을 잡았는데 결국 포로랑 존슨이 더블팀으로 글리시를 막습니다. 가너가 조금만 더 일찍 올라갔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글리시가 가운데 중앙으로 내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더블팀 들어온 거를 상쇄할 수 있었는데, 역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죠. 이런 점에서 되게 삼산의 전진성, 삼산의 공격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들은 단조로운 공격 패턴인데요. 세부적인 공격 전술이 하나도 안 잡히는 느낌이랄까요? 아까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글리시가 볼을 잘 소유하고 있다가 리턴을 받은 상황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패스가 이제 킬 패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득점과 이어질 수 있는 박스로 패스가 좋은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측면에서 템포를 잡는 바람에 이미 수비가 다 내려앉았어요. 여기서는 아주 작은 공간, 작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베투랑 중앙의 베투랑 듀볼의 움직임을 보면은 둘 다 라인 침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글리시가 패스 선택지가 없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았던 방법은 베투가 침투해주면서 수비 라인을 내려주고 수비를 끌고 가고 그 다음 듀볼은 베투가 내려준 공간에서 수비 라인 내려준 공간에서 볼을 받고 슈팅 거리가 되니까 슈팅이나 들어가는 베투한테 바로 원터치 패스 또는 자꾸 반대에 있던 은디한테 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걔도 요 위치가 아니고 지금 맨 뒤에 있는 선수가 걔인데 요 위치가 아니고 한 두 칸 정도? 한 칸 정도만 더 앞으로 당겼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글리시가 안전하게 개를 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걔가 한 칸만 더 앞으로 당겼으면 시본스가 걔를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듀볼 위치 요 공간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베투도 침투했고 듀볼도 침투하는 바람에 줄 땐 없고 찔르기엔 너무 어려운 패스였고요. 그리고 걔도 후방이 짱 막혀 있어가지고 뒤로 뺄 수도 없고 쿠두스한테 걸리고 그래서 결국엔 어떤 패스가 들어가냐면은 우측에 있는 오브랜드 패스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볼 버린 거죠. 결국엔 잘 뚫어내놓고 별 영향가 없는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그냥 공이 버려집니다. 결국엔 오브랜드 어떻게 되냐 그냥 크로스 올려요. 근데 심지어 크로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 그렇게 되면서 결국엔 공격권 버립니다.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밖에 안 보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준 장면이 또 있었는데 다음 요 장면입니다. 이건 우측에서 장면인데요. 은디아이가 3명 수비를 둘러싸여 있었는데 잘 뒤로 돌아서가지고 전진한 걔한테 볼을 내줍니다. 여기서 걔를 볼을 받았을 때 패스를 찔릴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줄 데가 없어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을 상황은 은디아이가 걔한테 볼을 주는 순간 베투가 요 사이 공간 벌어진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뛰거나 또는 베투는 미끼 역할 해주고 듀볼이 상대 라인 등 뒤로 이때 뛰었으면은 걔가 바로 찔러주고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들어가는 사람이 은디아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수비할 때는 상대 눈앞에 있는 수비 막기가 제일 쉽거든요. 내 옆에 있는 수비가 어렵고 그 다음으로는 내 등 뒤에 있는 수비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시야에 사각지대에 있는 선수들을 막는 게 제일 어려운데 지금 제일 위협적인 공간으로 뛰어드는 선수는 은디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은디아이는 수비수들 눈앞에 있죠. 시야 눈앞에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 패턴들, 공격 루트들이 너무 단조롭고 공격 선언도 부족하고 떨어지고 어느 정도 생각까지 드냐면은 측면까지 풀어내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는 과연 패턴이 있는가? 전술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번 토트넘 경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날 경기에서는 은디아이도 좋지 않았어요. 은디아이가 볼을 너무 끄는 바람에 오히려 이 경기에서 좋지 않은 선수에 들만한 활약도를 보여줬는데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은디아이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보시면은 은디아이가 측면에서 볼을 잘 잡았는데 듀볼이 상대 등 뒤로 잘 띄워줍니다. 원래 가장 좋은 선택지는 전방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그래서 저였으면 은디아이가 뛰어들어간 듀볼한테 바로 찔러줬으면 바로 크로스 상황이 이어지고 박스에서 위협적인 크로스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좋았을 패턴이었을 것 같은데 은디아이가 패스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명한테 더블팀 붙으면서 공을 뺏깁니다. 그리고 또 요 장면도 측면에서 볼 받았을 때 지금 듀볼이 적절한 위치에 딱 중앙에 위치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더블팀 붙었을 때 중원에 공간이 확보된다. 딱 그 상황인데 좋으면은 듀볼이 볼을 끌고 전방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은디아이가 볼을 가운데로 중앙으로 주지 않고 드리블로 템포를 잡습니다. 한두 명 정도 벗길 수 있는데 결국엔 또 감싸지거든요. 결국엔 드리블로 템포를 잡아 먹으면서 볼을 완전히 뺏깁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는 은디아이도 사실상 아쉬웠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선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조금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3선의 공격성을 조금 더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도 그렇고 게이도 그렇고 결국은 후방에서 받쳐주는 성향의 선수들이거든요. 물론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특히 게이는 수비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올라가는 타이밍 이런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간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후보에 있는 그리고 이번 영입된 메릴린 렌 선수라든가 중앙에서 위아래 상하 움직임이 좋은 알카라스 그리고 듀볼도 이쯤 되면은 3선에도 한번 기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또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도 볼 운반이 되는 선수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3대0으로 토트넘이 이긴 경기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